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참 아쉽게도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불리우는 21,000달러가 무너짐에 따라 급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게도 급락세는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가격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녹화가 다 되고 이제 업로드 되게 되면 한 3시 15분,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4% 하락했습니다. 275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2.96% 하락한 1185달러, 그리고 시가총액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다소 하락분이 높습니다. 5.17% 하락하며 0.34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3.69% 하락한 0.48달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각 42.5%, 15.4%를 나타내며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선물 포지션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5분을 기준으로 숏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5.3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5.31%, XRP의 경우도 똑같네요. 53%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단기 하락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선물 투자자분들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아쉽게도 미 증시 또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며 암호화폐 시장과의 커플링, 동조화 현상이 다시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모습 속에 월가의 유수의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 주가에 대해서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바꾸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도 70달러에서 4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 급락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적에 압박을 주고 있으며 올해 코인베이스 수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6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비추었다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최근 인력 감축을 단행하면서 정말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대표격으로 자리를 부상했습니다. 비단 이는 코인베이스 문제만은 아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6,002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는데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간 이 반대의 소식들 많이 나왔죠. 익명의 주소에서 거래소로 이체는 많이 나왔는데 이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상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래도 중장기 홀딩을 위해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는구나라고 분석을 하기에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대형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코인플렉스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수익률 20%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연수익률 20% 하면 지난 5월 초에 발생한 테라 사태밖에 좀 겹쳐서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플렉스가 클라이언트의 부채 4,700만 달러를 탕감하기 위해 연 20% 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토큰을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토큰의 이름이 리커버리 밸류 USD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6월 30일 앞으로 이틀 뒤이죠. 4,700만 달러 규모의
토큰이 발행될 예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4일 전에 하나의 소식이 좀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코인플렉스라는 거래소가 출금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코인플렉스의 경우 극단적인 시장 상황 및 거래 상대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라는 이유로 플랫폼 내 모든 출금을 일시 중단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 규모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거래소인데, 지난 16일 기준으로 무려 거래량이 27억 달러, 한화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대한민국의 4대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빗썸의 무려 3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연 20%의 수익률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출금을 중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는 것이 거래소 측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 다시 한번 매도 압력 그리고 신뢰도에 하락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FTX 거래소의 창업자이죠, 샘 뱅크먼 프리드먼의 경우는 이 고객 자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이다.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이제 FTX 거래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오히려 홍보 역할로 홍보 효과를 노리는 발언을 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얼마 전이죠. 이제 지난 5월 발생한 테라 사태보다 더욱더 큰 파급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불리우는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셀시우스가 본격적으로 파산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에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셀시우스가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은 이 부실 자산, 부채 자산을 우리가 인수할 추진이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관측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다소 놀라운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셀시우스 소속의 변호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제안을 했는데, 이 셀시우스 경영진이 반대를 했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소속 변호사가 경영진의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 보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챕터 11의 경우는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제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법정 관리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블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서 셀시우스 경영진은 이러한 변호사의 제의를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당수 고객들이 셀시우스의 파산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챕터 11을 신청하게 되면 셀시우스의 고객들이 갖고 있는 담보 포지션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도록 바뀌며, 그와 동시에 고객은 채권자 목록에 추가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사리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진들이 이제 변호사가 좀 이거를 파산 보호를 신청을 해야 된다, 파산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호해 달라고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경영진은 오히려 그냥 파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며 일각에서는 당연히 조금의 목소리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셀시우스의 파산 절차, 그리고 이러한 출금 정지가 사실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냐, 심지어는 리도 파이낸스 측과 그 ST 이더가 합작해서 만든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쉽사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이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헤지 펀드들이 테라 USD 사태 이후에 테더저 USDT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늘리는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테더의 CTO의 경우 오늘 새로운 언급을 하였는데 이 USDT 숏 포지션을 잡은 헤지 펀드들 이 퍼드를 믿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공격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지 기사가 굉장히 긴데 좀 핵심 내용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USDT 테더의 숏 포지션을 늘린 헤지 펀드들은 지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업계에 퍼진 모든 퍼드를 믿고 행동한 것이다. 그리고 테라와 루나, USD 붕괴 이후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일부 헤지 펀드들의 시도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다. 테더는 실제로 준비금에 의해 100% 혹은 100% 이상 뒷받침이 되며 우리는 USDT를 달러로 상환하는 데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모든 USDT는 1달러로 상환이 가능하다. 실제로 테더는 시가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70억 달러 상당의 USDT를 48시간 내 달러로 상환을 했다. 이는 전통 은행에서도 불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준비금 중 CP 비중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결국 수십억 USDT를 빌리고 공매도한 이들 헤지 펀드들은 매수를 통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테라 사태가 발생한 이후 USDT의 디패깅 사태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때 당시 USDT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 5%가 넘게 디패깅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 섞인 목소리들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게도 순식간에 다시금 패깅이 맞춰지면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었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기업들의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연쇄 청산 소식들, 기업 도산 소식들의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헤지펀드들의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테더사를 응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매일같이 규제에 관한 목소리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그먼트 마케팅의 총괄이 이제 규제 기관 암호화폐 교육과 규제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업체 피그먼트의 마케팅 총괄 로버트 앨리슨의 경우는 27일 코인텔레그래프 편집장 알렉스 코엔과의 인터뷰에서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지식을 교육하는 것은 향후 규제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규제 기관들은 기본적인 암호화폐 관련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행동에 이제 나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관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듣고 배우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미 SEC를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피그먼트 마케팅 총괄과 더불어서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의 경우도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규정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저 또한 100% 동감하는 상태인데 현재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관찰을 했을 때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 세세한 디테일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화공인데요. 이 중화공의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주도로 암호화폐 허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산고를 7월 3일에 출범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을 한 것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대통령의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내 가장 진보적인 경제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의회가 승인한 합법적인
암호화폐 허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겠다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디지털 은행을 설립하고 비트코인을 통한 토지 매매를 촉진하며 암호화폐 지갑 개발 등이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의 시기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7월 3일 날 정식적으로 출범이 되었을 때 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정할 아주 중요한 소식이 8일,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7월 6일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 방향성이 정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에 그레이스케일의 CEO이죠. 마이클 소넨샤인의 경우는 ETF로 전환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활용 중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GBT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회사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레이스케일의 방식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받으면 이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뉴욕 멜론은행과 이제 언스트 앤 영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이고 SEC가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에 대한 또한 추가적인 다양한 옵션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7월 6일 정말 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승리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글로벌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참 안타깝게도 좀 냉정하게 보았을 때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만약 7월 6일 날 승인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뒤에서 규제 완비를 모두 해 놓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승인 이후에 여태까지 현물 ETF 반려되었던 기업들, 자산 운용사들이 엄청나게 신청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신뢰도 하락분을 모두 메꾸고도 남을 만한 상승세, 자금의 유입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7월 6일 이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권이 승인이 되게 될지 안 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에 글로벌적으로 규제적인 모습들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다수 코인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금융위 자본시장관인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증권형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당국 관계자의 경우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증권형 코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서 언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며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제 취급할 수 없다. 이어서 증권형 코인은 지금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행할 수 없는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증권형 코인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5개에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0% 이상의 코인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알트코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의 독주를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빌런이죠.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만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이다라는 이야기를 CNBC에 출연해서 직접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인즉슨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미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또한 XRP는 이제 증권이다, 상품이 아니고 증권이다라며 우회적으로 돌려가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왔던 2020년 12월부터 진행된,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모습을 보게 되면 SEC보다는 리플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슬슬 규제의 목소리들,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려는 모습이지 않을까,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번 연도 2022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 말 지금의 시기를 보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21,000달러가 무너지면서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시장의 약세 모습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전, 3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43,000달러까지 올랐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가격조차 정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을 지켜주며 더 하락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고맙다라는 이런 커뮤니티 글들 또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이 시장을 한 발짝 뒤에서 쳐다보았을 때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100%는 어렵고 그리고 좀 리스크가 큰 거지만, 이 크립토 마켓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00%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도 아닙니다. 이제 매일 말씀드리듯이 과연 3년 뒤에 2025년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버린 나를 후회하게 될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한 나를 후회를 하게 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한 9시, 오후 10시 정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